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인플레 완화와 동시에 리세션이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는 지표들, 이런 것들 추이를 보니까, 인플레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좋은 점은 인플레 완화가 좀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리세션이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 완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리세션이 와야 되니까. 이제 원인과 결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장이 참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인플레 완화가 되는 건 어쨌든 좋은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막 상승을 해야 되지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와 동시에 리세션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큰 고통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12월 FOMC 전에 정책 변곡점이 좀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나리오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특히 저번 주 후반부터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니까 시나리오 1번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시나리오 2번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12월 FOMC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실업률, 고용지표, 그리고 CPI, 이게 의미 있는 하락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당연히 금리 동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거고, 채권 시장이 아마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미국 채권 시장은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 추세적으로 빠진 건 아니라서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쪽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폭을 이제 줄여 나가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왔었던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거를 지켜봐야 될 때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2번으로 일단 무게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나리오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연말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자금 조달 이슈,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이슈가 블랙스완처럼 툭툭 튀어나올 가능성, 이건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갑자기 비상 소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말에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증권가, 대형 증권가 쪽으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관련해서 불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론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나오고 있는 그 지표들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저번 주에 발표한 거 PMI 지수, 이게 드디어 50 밑으로 꺾였죠. 50 밑으로 꺾여서 이제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컴포지트 PMI 지수도 마찬가지로 저번에는 이제 50 근처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확실히 이제 50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PMI, 정말로 이거 안 내려왔었잖아요. 서비스 PMI가. 얘도 50 밑에 약간 걸쳐 있다가 확실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시장부터 해서 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태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런 지표 말고 연준 위원들은 훨씬 더 많은 디테일한 지표들을 다 보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금리 인상폭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또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새벽이죠.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선물 시장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2%로 개장을 했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개장을 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 있잖아요. 큰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둘씩 부러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부러지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시총이 큰 애들이잖아요. 시총이 큰 애들이 이제 실적이 망가지게 되면은 지수 자체의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얘네만 망가지나요? 아니죠. 얘네 밑에 단으로 딸려있는 서브 밴더 기업들, 걔네들이 타격이 더 클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텔 쪽도 인원 감축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인텔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다 감축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시장 영향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드디어 기다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지표를 볼게요. 이제 모기지 쪽, 특히 렌트 비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좀 많은 영향을 계속 부정적으로 미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표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때 이제 높여서 내놓는 경우가 사라졌어요. 이제 거의 이제 0에 근접했죠. 이제 0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집값을 다운시켜서 내놓겠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렌트 비용도 마찬가지로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CPI 그리고 코어 CPI 이쪽으로 다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렌트 비용은 또 고용시장과 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는 거는 인플레 이제 조만간 잡히기 시작할 거다. 즉 그렇다고 해서 확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확 낮아지기 위해서는 내년에 정말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확 들이닥쳐야 됩니다. 그러면 확 낮아질 수 있어요. 확 낮아지는 건 아니어도 어쨌든 지금 나오는 지표를 보면은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겠구나. 연준의 그 살인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말지는 이제 내년에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어도 상당히 꽤 큰 고통을 줄 만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지표를 한번 볼게요. 어쨌든 기업의 수익은 소비자 수요에서 파생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그와 연계되는 기업 경영자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파란색은 소비 심리와 관련된 거고 이제 주황색은 이제 기업가 심리입니다. 당연히 소비자 심리가 안 좋으면 기업가의 심리도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신뢰 지수가 50 밑으로 꺾이는 지점 있잖아요. 50 밑으로 꺾이는 지점. 주황색이 50 밑으로 이렇게 꺾이는 지점. 이런 쪽이 이제 대부분 다 리세션이 동반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미 50 밑으로 꺾여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직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이게 아직 확 동시에 나타난 건 아닌데 이제 조만간 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리세션 국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진리죠.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아직 지금 당장은 확 꺾인 건 아닌데 드디어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둘러서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심리가 꺾이면 또 어떻게 되죠?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본다면 일단 설비 투자하는 거 다 지연할 거고 그 다음에 인원 감축 이게 다이렉트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가들의 어떤 심리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 수치 자체가 이제 주황색이거든요. 기업가의 심리 이게 확 꺾이잖아요. 그러면 고용도 이제 줄일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검은색입니다. 이게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리세션이 동반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이제는 기업가의 심리가 이제 거의 리세션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7월 1일 거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나빠졌을 겁니다. 확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부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개를 들고 위로 올라올 가능성. 이 뜻은 실업률이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리고 이게 확 올라가는 지점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리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앞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리세션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순간 뚝이 무너지면은 정신없이 확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서서히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연준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여기에 맞서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연준에 절대로 맞서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 2분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여기에 이제 계속 맞서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가계 기준으로 보면 이미 9조 달러 이상의 재산이 사라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어떤 입장을 보면 굉장히 강경한데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경고했죠. 연준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31%는 경기 침체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금융서비스 업체 뱅크레이트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대부분 그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축했던 것도 이미 다 썼고 지금 카드 사용료 보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연체율도 이제 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게 막 시작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용 충격으로 이제 그게 연결되다 보면은 이제 확 부러지겠죠. 소비심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와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쪽이 NBER이잖아요. 여기서는 아직 리세션 판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지는 이 지표들을 보면은 실업률은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이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저. 그리고 소비 지출로 보면은 여전히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경기 침체의 여파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들이닥치게 되면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가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만에 이 인플레에서 그리고 그 인플레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그리고 연끌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침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전에 있었던 리세션보다는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세션이라는 거는 솔직히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뭐 내가 아는 사람, 뭐 옆집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고되는 거는 그냥 리세션이에요. 근데 내가 해고되는 건 리세션이 아닙니다. 내가 해고되는 거는 공황이에요, 공황.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는 점점 경기 침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국제감사, 세금 및 자문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CEO 10명 중 무려 9명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일단 CEO 절반 이상은 향후 6개월 동안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는데 이 답변은 7월인가 8월 달에 나온 답변이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의 CEO들 대다수는 아마 인력 감축을 모두 다 고려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설문조사 기관이죠. 뷰티풀 AI가 조사한 건데 3,000명의 관리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중 60%가 원격 근무자가 먼저 해고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변한 게 60%. 그리고 미정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20%.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 20%는 아마 엔지니어, 개발자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개발자는 지금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이쪽 인력은 아마 줄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원격 근무자인지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어쨌든 대다수가 인력 감축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한 거는 각종 시그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지표도 그렇고 뭐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리세션 공포가 임박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연준은 11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피크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폭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최근 연준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이 그냥 막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드디어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급했듯이 제가 연말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시장의 어떤 포커스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이게 아니고 여기서 경기 침체로 빠르게 이동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년 초는 아닐 것 같고요. 당장 연말부터 시장의 포커스가 경기 침체로 맞춰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국 국채 기준으로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됐잖아요.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까지 이제 다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문제로 문제가 나올 만한 뉴스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많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경제가 무너지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문제 안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가 리세션이에요. 제가 뭐 연초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와야 된다. 계속 노래를 불렀죠. 뭐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리세션이 오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채널들이 많은데 리세션 지금 오고 있어요. 이미 오고 있는 거고 다만 그 여파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큰 한 방이 남아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요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연준이 다시 한번 좀 망가진 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분주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 근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칫 섣불리 움직였다가 1980년에 봤던 거 정책 실패.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제가 예전에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은 정책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4분기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침체가 오더라도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어요. 근데 정부는 좀 다르겠죠. 정부는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5%대에서 고질적으로 눌러앉을 가능성 이런 거는 아직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해야 돼요. 지금 중앙은행이랑 정부랑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긴 한데 정부에서 엇박자가 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거는 좀 불행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그냥 어설픈 경기 침체 말고 정말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한 번에 그냥 빡 와서 인플레이션도 확 낮추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고통은 크겠지만 짧게 겪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요게 나와야겠죠. 요게. 크레딧 이슈.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팍팍 터지면은 이거는 그냥 시장이 꽉 얼어붙거든요. 뭐 소비 심리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재료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 터지면서 대형 사고가 나면 그때는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깊지만 좀 짧게 겪을 수 있는 그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지표 어쨌든 고용 지표 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머지 지표 CPI 이런 것들은 지금 살펴본 내용들 뭐 이런 것들 보니까 계속 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코어 CPI도 드디어 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마리가 될 만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이 얼마나 부러질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단기 자금 시장까지 닫히면서 이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얼만큼 터질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요걸 가지고 반등을 시킬까 말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걸 또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반등장에서는 막 먹겠다고 달려들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양면으로 지금 리세션도 같이 동시에 오고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고, 특히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은 정말 허리띠 꽉 졸라매서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빚 갚을 수 있는 건 다 갚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서 자산 운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